안녕하세요.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. 삼성전자 투자자들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.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 모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지만 이미 일정 금액 투자를 마치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시장 자체가 참 원망스럽습니다. 그런데요,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들 중에 가짜 뉴스 또는 과장된 뉴스가 있어서 오늘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참고한 내용은 IT의 신 이형수 채널을 운영하는 이형수 대표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이 대표님은 HSL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IT 전문가이신데요. IT 전문가로 10여 년을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괴리감이 큰 적이 없었다고 해요. 더군다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자리를 잘 잡고 여기에 이제 양쪽 날개 중에 하나로서 이 그 파운드리가 딱 이렇게 좀 잘 터져줘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수율이 안 좋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뉴스가 팩트 기반의 사실을 보도한다면 괜찮은데 데이터도 좀 잘못 비교하고 또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살펴보면은 자, TSMC는 5나노 수율이 7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4나노 수율은 50% 정도 되고요. 이 그 5나노, 4나노라는 거는 얼마나 미세한 공정을 하느냐이죠. 나노가 이게 단위가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인가요?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인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1미터를 그 정말 1cm 그 1cm를 또 이렇게 엄청나게 작은 그런 단위로 쪼갠 게 이 나노죠.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나노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작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. 미세 공정이라고 부르죠.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4나노 수율이 35%, 5나노 수율이 60% 정도가 돼요. 이 데이터 그대로 보도가 나오면 좋은데 이 잘못된 비교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5나노, 4나노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TSMC는 수율이 70%에 다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35%밖에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. 이미 그 공정의 기술적인 그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수율만 비교하는 거죠. 정확하게 수율을 비교한다면 5나노 수율은 TSMC가 70%, 삼성전자가 60%가 맞죠. 그리고 4나노 수율은 TSMC가 50% 미만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. 4나노 수율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35%. 이렇게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. 물론 TSMC가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. 현실은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GOS 사태에 대해서도 현재 뭐 삼성전자 엄청 문제가 많다라는 듯이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. 안드로이드 기반을 쓰고 있는 그 칩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.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대표적인 큰형님 격으로 크게 한 방 먹은 건데요.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TSMC 4나노 수율이 50% 미만인데 AMD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죠. AMD의 수주를 받아서 4나노 공정을 들어갔는데
잘 안 됐어요. 그래서 결국 5나노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TSMC도 4나노 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요, 이 발열 관련해서도 퀄컴의 그 칩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. TSMC 생산 퀄컴 AP도 발열 논란. 이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이 퀄컴 칩을 가져다가 공정을 했죠. 그런데 발열의 문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TSMC 쪽으로 또 퀄컴의 칩이 생산 수급이 넘어갑니다. 말하자면 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둘 다 수주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맡겨보고 TSMC에도 맡겨본 거죠.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간의 퀄컴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량이 높은 건 삼성의 제조 기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, 이번에 이제 TSMC에서 생산한 그 제품에서도 발열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거든요. 그러면 결국 퀄컴의 ARM 칩, 여기에 그 코어 설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. 말하자면 설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발열이 나타난 거지, 삼성전자가 제조 기술이 부족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. 이 파운드리 수급에서도 삼성전자가 자꾸 밀리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. 이번에도 이제 발열 논란을 비롯해서, 그리고 4나노 수율 관련해서 또 아직 안정적인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문제가 있어서 TSMC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요. 그럴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도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, 나머지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문제가 많았죠. 그만큼 반도체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. 파운드리도 제 아무리 TSMC가 기술력이 좋아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됩니다. 결국 삼성전자에도 물량을 맡겨야 되고 인텔에도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. 더군다나 이 엔비디아는요, 인텔과 엔비디아는 경쟁사거든요. 전부 칩을 설계하는 업을 주로 하는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자신의 기술이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라도 인텔의 파운드리를 맡길 수도 있다,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파운드리 자체 장기 수급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TSMC에만 모두 맡길 수도 없고, TSMC, 삼성전자, 그리고 인텔까지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 나눠서 수급이 진행될 겁니다. 특히나 10나노 이하 기술은 전 세계에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. TSMC와 삼성전자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주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할 것이고, 결국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가지 않을까,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모두 투자는 각자의 몫입니다.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도 아닌 이런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분은 없으시겠죠? 이 투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각자가 공부해서 아는 만큼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